네, 안녕하십니까.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0일, 자, 화요일이고요. 최근에 제가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께 자주 영상으로서 인사를 못 드린 점, 일단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앞으로는 짤막한 영상 아니면 커뮤니티에 글이라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종목 분석 영상이고요. 종목은 휠라홀딩스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약 한 6개월 전에 휠라홀딩스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 사실 뭐 상반기에 워낙 주가가 지지부진했었고, 이 개별 종목의 주가만 부진했던 게 아니고 지수 역시나 크게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휠라홀딩스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들고, 지금 시점에서 휠라홀딩스를 다시금 가져온 이유는 지금부터는 투자해봐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투자 전략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휠라홀딩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분석에 앞서가지고 잠깐 제가 홍보를 하나 하면, 제가 2달 전부터 지금 매일경제TV 매주 화요일마다 아침 7시쯤에 방송을 하는 제야의 고수편에 지금 방송 원고로서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니지만, 어쨌든 제야의 고수라고 해서 제가 직접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방송 원고를 만들어서, 즉 분석 리포트가 되겠죠, 만들어서 방송사에 주면 그 방송사에서 앵커가 제 원고를 토대로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일단 지금 2달 전부터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7시에 참고로 이 휠라홀딩스가 방송이 됐습니다. 당연히 제가 일요일날 분석 리포트를 마쳐서 방송사에다가 방송 원고를 넘겨줬고 오늘 방송을 했는데, 제가 넘겨준 이 분석 리포트를 토대로 제가 다시 PPT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 휠라홀딩스의 종목 분석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방송사에 넘긴 그 방송 원고보다 더 충실하고 더 추가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라도 제 그 제야의 고수편 방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방송 보시고 제가 추가적인 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또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은 아마 투자하시는데 참고 사항으로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각설을 하고 바로 휠라홀딩스 이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제가 소제목으로 이 새롭게 거듭날 휠라를 기대한다 라고 적었는데, 휠라홀딩스 최근까지였던 그 브랜드 이미지는 중저가 브랜드 이미지가 강한데, 작년 2월부터 해서 휠라의 브랜드의 리빌딩 전략을 5개년 세워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3년은 상당히 본격화되는 해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새롭게 거듭날 또 새롭게 리빌딩 될 휠라를 기대해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휠라의 사업 개요입니다. 뭐 사업 개요는 여러분들 너무 다 잘 아시겠지만,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패션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로서 휠라와 어크시네트 이 두 사업 부문을 영업의 근간으로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휠라 부분은 잘 아실 거고, 자, 어크시네트 부분 보시면, 자, 어크시네트 부분의 경우에는 골프 전문 브랜드인 타이틀리스트 잘 아시죠? 그리고 풋조이 등등의 어떤 골프와 관련된 여러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 윌키도 뭐 골프를 뭐 좀 칩니다. 골프를 치는데 제가 선호하는 브랜드 역시 타이틀리스트입니다. 뭐 타이틀리스트는 공도 뭐 워낙 유명하지만, 뭐 일단 제가 치고 있는 지금 드라이버도 타이틀리스트 TS2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의류도 뭐 항상 타이틀리스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뭐 비싸죠. 비싼데 그래도 뭐 착용감이라든지 이 디자인이 워낙 좋아서 타이틀리스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랬던 어쿠시네트 부문이 필라 매출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필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인 필라 부문이 주춤하다라는 게 현재 좀 약점이고, 오히려 지금 필라 부문 이 본업보다도 부업인 이 어쿠시네트 부문이 오히려 이 본업보다도 더 큰 매출을 일으키면서 필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 최근에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 경영진에서 이 5개년 리빌딩 작업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가까운 미래에는 필라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33기 상반기면 올해 상반기거든요. 자, 올해 상반기 매출만 보더라도 필라 부문의 매출계와 어쿠시네트 부문의 매출계 보시면 역시나 어쿠시네트 부문의 매출이 이 필라 부문의 매출의 2배 이상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더라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자, 빨간 부분이 필라 부문이고 파란 부분이 어쿠시네트 부문인데, 자, 어쿠시네트 부문이 68% 이상으로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필라의 실적과 관련된 현황을 2페이지에 걸쳐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는 영업이익은 16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매출은 1조 736억 원으로 8.6% 증가를 했는데요. 당기 순이익은 1230억 원으로 8.2% 감소를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쿠시네트 부문의 판관비 증가와 필라 브랜드의 중장기 전략 수행에 따른 매출 채널 비중 조정. 자, 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기존에 지금 필라의 이미지가 중저가 브랜드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MZ 세대들한테는 먹히질 않아요. MZ 세대들은 하나를 갖더라도 좋은 거 갖기를 원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필라의 어떤 중장기 그 리빌딩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이 필라의 매출 채널을, 도매 채널은 싹 다 빼자. 그냥 소비자와의 직접 채널로만 운영을 하자. 즉 온라인 아니면 그냥 필라의 대리점, 필라 본매장, 직매장으로만 매출 채널을 가지자. 그러니까 기존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ABC 마트라든지 뭐 슈마커 뭐 등등의 어떤 그런 홀세일이라고 도매 판매점 이런 부분들은 다 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많이 빠졌죠. 이제 그런 매출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도 상당히 또 둔화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공급망 불안, 그리고 골프공 소재로 사용하는 원자재 공급과 골프 장비류 부속품의 생산 차질로 전년 대비 부진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동아시아 지역의 록다운 해제와 이에 따른 수요 회복, 그리고 견조한 이 골프 수요로 그나마 어쿠시네트 부문, 특히나 이 타이틀리스트, 그죠, 풋조이, 그리고 스카티 카메론 등의 골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어쿠시네트 부문의 호조 그리고 환율 효과 등으로 일단은 전반적으로 매출은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5개년 중장기 전략 기조에 맞춰서 말씀드렸던 이 불가피한 매출 상승폭 조정, 그죠, 지금 도매에 대한 매출 비중을 확 줄이다 보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1분기에 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자, 22년 2분기 매출은 1조 17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5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를 했습니다. 자, 자세하게 살펴보면 특히나 휠라 부분의 실적이 부진을 했는데요. 자, 매출은 126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8% 그리고 7.4% 감소를 했습니다.
자, 휠라 부문의 경우에는 최근 중저가 브랜드 이미지로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는 프리미엄 브랜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작년 2월에 자, 이 경영진에서 5개년 리빌딩 전략을 세우게 됐습니다. 자, 휠라의 중장기 리브랜딩 전략이 이 본격적인 수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실적 상승폭이 조정이 됐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에 대한 조정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 ABC마트 그리고 슈마커 등의 이 홀세일을 대폭 축소를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매출 축소 또 이에 따른 수익성이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도매 쪽 매출을 아예 없애버리다 보니까 일어났던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싸게 팔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필라 입장에서는 신제품은 또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그죠? 그러면은 재고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재고가 이 쌓이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이 재고를 떨기 위해서 또 막 단가 할인을 해서 도매에다가 막 풀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리브랜딩 작업이 5개년 동안 시행하는 이 리브랜딩 전략과는 어떤 상충되는 어떤 부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악순환이 조금 지속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이유입니다. 자, 상하이 봉쇄 조치가 있었었고, 물론 6월 1일 이후부터는 또 해제가 됐죠. 자, 그리고 공급망 이슈,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이런 부분들이 2분기 매출은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를 했던 이유로 일단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뭐 중국 봉쇄, 그리고 공급망 차질 등의 어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어떤 평가가 있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분기 기준 창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골프 대중화로 인해서 역시나 이 필라 홀딩스 전체 매출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어쿠시네트 부문이 전반적으로 매출 성장을 계속 이끌어가고는 있지만, 자, 어쿠시네트 역시나 연간으로 볼 때는 성장이 상당히 또 둔화될 것이라는 어떤 컨센서스도 지금 존재를 합니다. 결국 본업인 이 휠라 부문의 브랜드 리빌딩이 앞으로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영진에서도 이 부분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래서 지금 5개년 이 브랜딩 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는 크게 지금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히 그래도 소비자들의 눈에도 뭔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어떠한 브랜딩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휠라 홀딩스의 투자 아이디어를 또 두 페이지에 걸쳐서 볼 건데,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휠라 홀딩스의 투자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레트로 열풍으로 매출이 급신장한 기억이 있는 만큼 근본에 이 브랜드 리빌딩 전략 역시나 성공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자, 느리겠지만 장기로 볼 때는 저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필라라는 이미지가 갖는 이 대중적인 어떤 이미지, 그죠? 여기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서 브랜딩을 새롭게 탄생을 시키면 충분히 먹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사실 필라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뭐 한 20년 또 훨씬 넘었네요. 그때만 해도 필라는 상당히 고가 라인의 어떤 브랜드였고,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소위 이 건달, 조직폭력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또 특히나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 네이 형태로 이렇게 선물을 하시려고
또 많이 사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서나 필라 브랜드는 조금 인정받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중저가 브랜드로, 그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매출은 또 곧잘 나오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번에 이 브랜딩 작업이 잘 되면 또 한 번에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건 저는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참고로 작년 2월에 발표한 이 5개년 전략을 조금 살펴보면, 자, 일관된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하자,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고객 경험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지속 가능 성장을 추구하자, 요겁니다. 참고로 이 지속 가능 성장을 추구하자, 요 부분이 이 중저가 브랜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일단 유통 부분에 일단 대폭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인데, 워낙 지금 뭐 필라 그러면은 ABC 마트라든지 이런 어떤 도매 할인점에서 워낙 덤핑 가격에 막 나가고 있다 보니까, 또 실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를 잘 못 보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브랜드 이미지가 그냥 저가 이미지에 점점 더 굳혀가는 또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다 보니, 아예 그런 어떤 도매 쪽의 어떤 그 판매 루트를 과감하게 지금 잘라내고, 아예 그냥 온라인과, 그죠? 그리고 직매장만 해서 고객들과의 어떠한 이 컨택하는 어떤 루트로 사용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매출 성장이라든지 필라 부분의 매출 성장이라든지 뭐 수익성 성장 부분에서는 또 상당히 둔화되는 게 또 당장은 현실이고, 요게 또 지나고 나면, 아마 정착이 되고 나면 또 매출이라든지 수익성 부분에서 또 점차 우상향할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 저가 가성비 브랜드, 이 캐주얼 브랜드로 포지셔닝된 이 필라 브랜드 이미지가 앞으로 어떻게 변신이 될지, 이 점 주목을 하면서, 또 이 부분이 잘 되면 또 한 번의 도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필라 홀딩스 상당히 괜찮은 종목인 것 같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해봐도 좋은 종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을 투자 아이디어로 꼽았습니다. 자, 그리고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으로 현재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앞으로도 커질 전망이다. 자, 배당 성향이 2026년까지 50%로 상향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5년 내 6천억 원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자, 참고로 21년에는 배당 성향이 24%로 전년 대비해서도 크게 급상승한 경험이 있는 만큼, 아마 올해도 최소 25%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충 배당금 확정을 해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주가 수준으로 했을 때 시가 배당률 약 3.4% 정도 수준 나오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필라 홀딩스가 이런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아무래도 연말쯤 되면은 또 앞으로 계속 배당주로서의 매력 또한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꼽아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저 창사 이래 첫 특별 배당. 자, 뭐 얼마를 배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말 배당과는 또 다른 특별 배당이다 보니까, 이 특별 배당을 한다고 해서 연말에 배당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특별 배당은 특별 배당대로 하고, 또 연말 배당은 연말 배당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특별 배당은 그냥 보너스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사야지, 주식을 보유해야지 특별 배당을 받을 수 있냐며 보니까,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 배당 기준일이 22년 9월 30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서 주는 이 특별 배당도 챙길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4분기 실적 기준 PER 9.3배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12MF PER, 그러니까 앞으로 12달을 감안한 EPS, 그러니까 EPS 컨센서스인데, EPS를 토대로 PER을 계산을 해보니 약 7배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PBR 수준은 1.02배. 전반적으로 일단 멀티플 지표에서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임에는 틀림없다. 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2016년 이래로 PBR 수준이 최하단에 근접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약 한 6, 7년 안에 가장 낮은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저평가 메리트가 충분하다. 이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두 번째인데, 자, 최근 골프와 함께 트렌드로 부상한 테니스 사업을 확대 중인데, 자, 이 부분의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인스타 이렇게 해보시면은 골프 인스타 워낙 많죠. 근데 요즘 심심찮게 등장하는 게 테니스와 관련된 인스타인데, 그걸 또 생각을 해보니 지금 또 이 필라에서 테니스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 골프 사업에 대한 골프 사업 부문의 이 둔화되는 모습을 이 테니스 사업 부문에서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저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투자 아이디어로 또 꼽아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라홀딩스는 단기적인 어떤 실적 성장으로 인한 기대보다는 조금 더 장기 투자로 보는 것이 좋다. 자, 5개년 브랜딩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개년 브랜딩 전략에 발맞춰서 앞으로 조금 더 먼 미래로 어떤 기대를 걸어봄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것이 일단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 이 재무 안정성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지표는 생략을 했는데 뭐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동 비율, 뭐 유보율까지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은 괜찮으니까 투자해서 회사가 뭐 재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 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3개월 외국인 매수 유입이 눈에 띄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 시장의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역시나 외인 매도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라홀딩스는 최근 3개월에 누적 외인 순매수가 약 100만 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 매동인 것 같다, 매매 동향인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휠라홀딩스의 전망입니다. 전망은 사실 제가 조금 줄였는데, 원래 이제 투자 아이디어와 전망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겹친 부분은 좀 빼고 그냥 뭐 전망을 짤막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채널 정비와 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실적 영향은 다소 받을 수 있을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역시 견조한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환율 효과 역시나 받을 수 있을 듯 보입니다. 지금 거의 뭐 1,400원에 육박하는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9월, 10월이 올해 가장 큰 지수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인 휠라홀딩스 역시 주가 흐름이 뭐 지수가 빠지더라도 휠라홀딩스는 잘 갈 거야, 뭐 이런 어떤 낙관적인 전망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 지수가 크게 변동을 보이면 휠라홀딩스 역시나 지수 변동성을, 종목의 가격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하실 때 그 점 양지하시고 투자하심이 옳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절대적으로 지금 휠라홀딩스는 단기적으로 보고 뛰어들어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투자함이 옳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휠라홀딩스의 밸류에이션인데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죠. 최근 4분기 실적 기준 PER이 9.3배 나오고요. 그리고 CBMF 12달에, 그러니까 12개월 EPS 추정치를 감안한 PER, 자 7배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자 PBR 1.02배, 그죠? 최근 6, 7년간 가장 낮은 밴드에 지금 머물러 있는
PBR 수준이다 보니까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자, 가격 전략인데요. 자, 장기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앞서서는 지금까지 6개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휠라홀딩스 1년 보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자, 목표가 5만 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5만 원.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 60% 상승 여력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에 배당까지 챙기게 된다면 배당 수익률 약 3.4%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 말씀드릴 건데, 손절가에 손 털고 나가라 이 말 아닌 거 아시죠? 자, 손절가에는 여유 자금이 계시면 뭐 추매하셔서 비중 확대하셔도 좋다, 요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 2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휠라홀딩스 짧게나마 이 분석 영상을 한번 올려봤는데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방송을 혹시라도 구독을 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자,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